안녕하세요. 써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이 아니라고요?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 초에 포상기태라는 임신을 했었어요. 아마도 많은 여성분들이 포상기태에 대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 영상이 아마 포상기태를 겪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포상기태를 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포상기태 임신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난자랑 정자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수정이 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수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자궁에 착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제 몸에는 이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임신이구나 해서 이제 호르몬 수치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임신했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덧이 아니고 먹덧이라고 하죠. 먹지를 않으면 속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 때, 제 아들 때 많이 먹었어요. 쉬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속이 매시끄럽고, 그러니까 울렁울렁거렸고, 막 갑자기 몸이 춥다 덥다 막 하면서 이런 임신, 다른 임신 증상이랑 똑같이 저도 그런 임신 증상을 이제 제가 느꼈어요. 포상기태가 1000명에 1명꼴로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단 제가 또 그 한 명에 왜 또 나야야, 왜 또 내가 걸려야 했나 라는 그런 또 의문에 제가 좀 많이 또 짜증도 났었고 분노했었고, 굳이 안 겪어야 되는데 남들은 다 쉽게 출산하고 쉽게 애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막상 이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내가 원했던 거랑 틀리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 제가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는 여성분들, 이제 예비 산모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이세를 계획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기태라는 증상이 임신이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에 1명꼴로 제가 이제 그 중에 당첨이 돼서 굳이 안 겪어도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치유 중이에요. 제가 임신한 거를 3월 초에 정도 이제 알게 되었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치유 중이고요. 그리고 1월 달까지는 아직 임신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임신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최대한 그거를 안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2월 중순쯤에 생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리 시작한 지 한 3주죠. 생리 시작한 지 3주 뒤에 몸이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제 몸이 몸 같지가 않고, 뭔가 그냥 직감, 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내가 임신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쎄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도 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좀 속이 미식 거리는 것 같기도 해서, 이거는 임신 테스트기를 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아주 고맙게도 이제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파슬립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한 알로는 모자라서 임신 테스트기를 한 네다섯 번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지나고 또 한 번 하고 하루 지나고 또 한 번 하고 이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 그냥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임신했구나. 뭐 제가 둘째를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둘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뱃속에 애가 생겨서 되게 되게 좋았어요. 되게 행복했고 이제 빨리 갓난아기를 다시 키워야 된다는 그 생각에 당연히 그때는 힘들었지만 또 되게 엄마로서의 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막 이제 또 뭐 애기 용품들을 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임신 테스트기를 하고 병원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오줌 소변 검사로 이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검사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너무 일찍 온 것 같다. 이게 임신은 임신인 것 같은데 아직 너무 말하기에는 일찍인 것 같으니까 한 2, 3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덤덤이 너무 일찍인 것 같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도 너무 일찍인 것 같아서 아직 생리 예정일이 지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왔죠. 집에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가기 전까지 제 증상은 속이 임신처럼 속이 미식거렸어요. 미식거리고 안 먹으면은 속이 불편하고 그래서 계속 주전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느꼈던 건 냄새가 제가 비누를 썼는데 손 닦을 때 비누를 쓰잖아요. 근데 항상 쓰던 비누예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너무 저한테 막 진하고 진짜 뭐 제 몸에 향수를 둘이 부은 것처럼 냄새가 그냥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아니라 게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냄새가 다가오니까 나중에는 손을 닦을 때도 그냥 비누를 조금만 이렇게 해서 닦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물로만 닦거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덥고 춥고 덥고 춥고 그래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그거를 무한 반복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계속 피곤했던 것 같아요. 몸이 그냥 무거워요. 그냥 무거워요. 그냥 바닥을 기어다니는 느낌처럼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증상은 저의 이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틀린 거는 제가 이렇게 피가 팬티에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첫째 날은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뭐 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뭐 이런 기사를 좀 많이 봐가지고 초기에는 조그만 피를 팬티에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별로 개의치 않아 했는데 이틀이 됐는데도 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3일이 됐는데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직감적으로 이게 이 임신이 순탄치 않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포상기태라는 건 모르고 일단 그냥 아이가 이렇게 오래 가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7주 정도 된 것 같아요. 7주 정도에 다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 초음파를 이렇게 찍더라고요. 찍는데 선생님 반응이 별로 이렇게 막 축하해요 이게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니 일단 애기 심장이 안 들려요.
애기 집은 있는데 애기 집에 아기가 없고 일단 심장 소리도 안 나고 심장 소리도 안 나고 심장도 이젠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7주면은 심장 소리도 들려야 되고 심장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을 하진 않고 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초음파를 봤을 때도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텅 벼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아예 그냥 empty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내심 되게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이제 혹이라고 하죠. 이제 아기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제 자궁에 있는 이제 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혹을 빨리 이렇게 몸속에서 빼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는 선생님 앞이라 이렇게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제 남편이 그때 이제 그때 지금도 코로나 시기지만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본인 외에는 병원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 남편을 이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담담하게 차에 타서 오빠 나 임신인데 임신이 아니래 뭐 심장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괜찮아? 라고 딱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폭풍 눈물이 이렇게 막 주르륵 흐르는 거죠. 왜냐면 내심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빨리 이 아기가 또 벌써 막 태어난 것처럼 이 아기가 벌써 태어나가지고 이 아기 그 갓난아기의 냄새도 맡고 싶고 빨리 막 아기 용품 또 아기자기한 거 낳고 싶고 이 아기가 아무튼 되게 저도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는데 막상 생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막 오빠랑 제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이들의 이제 뭐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심 임신인데 임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많이 제가 좌절을 하고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서 가는 내내 막 훌쩍훌쩍거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최대한 몸속에서 빨리 없애야 산모도 빨리 회복한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있다가 다시 피 검사도 할 겸 선생님 그 산부인과에 방문을 했더니 산부인과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혹에 대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정상인 세포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정상인 세포가 제 몸에 더 있었으면 이게 언젠가는 암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암? 내가 암을 걸릴 뻔했어? 막 이러면서 또 그런 충격에 이제 또 머리가 막 멘붕이 온 거죠. 근데 네, 그래서 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수술하고 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이게 포상기태라는 임신이라는 거를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선생님도 저한테 말씀하시길 자기가 3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런 케이스는 진짜 제게 한 2-3번 정도인 것 같다고 하면서 되게 드물대요. 30년 동안 이렇게 의사를 했는데 제가 뭐 2-3번째라고 하니까 엄청 드문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피 검사를 이제 매주 받는 거래요. 왜냐면은 호르몬 수치가 제 몸속에 그 안 좋은 세포가 있으면은 제 호르몬 수치가 내려가질 않고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말뜻은 제 몸에 그 나쁜 세포가 있는 거고 그 세포가 언젠가는 암으로 발전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뽑았어요. 또 여기는 되게 웃긴 게 피 검사를 하려고 해도 딴 데 가서 예약을 해서 피 검사를 해요. 그리고 또 피 검사를 하면은 저희 담당 의사가 그 결과를 알려줘요. 여긴 좀 시스템이 좀 한국과는 많이 틀릴 거예요. 그리고 수술도 이제 딴 병원에 가서 한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피 검사를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피 검사를 했어요. 첫 번째 피 검사에서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다행히. 그리고 두 번째 피 검사에서도 내려갔어요. 세 번째 검사를 했는데 이게 조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팍 내려가야 되는데 제거를 했으면 혹을 제거를 했으면 이렇게 팍팍팍 내려가야 되는데 세 번째 피 검사에서 제 호르몬 수치가 조금 내려가고 안 내려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제 피 검사를 보더니 한 번만 더 피 검사를 해보고 만약 호르몬 수치가 안 나올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피 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호르몬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이렇게 플래티로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몸에 그 세포가 제 몸에 아직도 있었다는 증거죠. 하여튼 그래서 되게 한 주 한 주 그 피 검사를 받는 것도 되게 곤욕스러워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늘을 너무 무서워해요. 진짜 제가 평생에 맞을 주사는 다 맞았다 싶을 정도로 피 검사를 꽤 오래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꽤 오래 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는 것도 무섭고 일단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 쓰고 어딜 병원을 간다는 게 저는 매주 그게 스트레스예요. 혹시 거기 가서 내가 코로나를 걸리는 게 아닐까? 다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걸 아니까 혹시나 제가 병원을 갔다 와서 막 그런 생각에 나름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혼자서 이젠 이거 포상기태에 대한 이런 인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밤낮이고 계속 찾고 했는데도 제가 원하는 답은 왜? 라는 답에 대한 그것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의학적으로 왜 이런 포상기태라는 임신이 생기는지는 아직 뚜렷하게 나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답이. 아무래도 그건 난자와 정자의 둘이 알고 있는 뭐가 있겠죠. 뭐 둘이 수정을 하다가 다퉜다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변해 버렸다든지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남자와 정자의 일이고 아무튼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뚜렷한 답이 없어요. 왜 이 포상기태라는 게 생기는 건지 이게 어떻게 포상기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원인은 있는데 왜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왜를 찾았던 것 같아요. 왜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렇게 별로 네, 제가 인터넷으로 나름 리서치를 한다고 했는데 되게 기사를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되게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거를 걸려서 내가 왜 이런 임신을 해서 듣지도 못한 이런 임신을 해서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나 그런 좀 저에 대한 그런 좀 분노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 검사를 그렇게 4번을 했는데도 수치가 이젠 잘 안 떨어졌어요. 수술을
끝나고 한 2주 정도 뒤에 제가 생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생리 시작했으니까 호르몬이 완전히 떨어졌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호르몬이랑 생리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 생리는 생리이고 호르몬 수치는 호르몬 수치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막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나름 또 내심 빨리 치유돼서 되게 기분이 좋다라고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실망했고 또 많이 좌절하고 많이 속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 호르몬 수치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떨어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젠 저한테 권유해 주신 게 항암 치료를 받자 해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포상기태 2탄으로 해서 다음 영상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